안녕하십니까.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기회를 탐색하는 미래인사이트 최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서 전략을 제시하는 스트래티지 포커스 김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알리나 테무 공습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화두죠. 그런데 혹시 이런 저가 공세라는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더 거대한 변화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는 2035년 글로벌 그린 패권 전망이라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선 중국의 구조적인 부상,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부제가 상당히 도발적이죠. China's Unstoppable Dominance, 멈출 수 없는 중국의 독주. 바로 그 인식의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의 경쟁력을 그냥 가격으로만 생각하지만요. 맞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죠. 현실은 그게 아니라 규모, 수직 계열화, 표준화,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의 힘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이 관세 장벽을 막 높이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단기적으로는 숨 돌릴 시간을 벌어줄지 몰라도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더 비싸고 낡은 기술에 가둬버리는 일종의 정책에 덫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경고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이 핵심 빅넘버들이 보여줍니다. 데이터가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2035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50%에서 무려 60%를 중국계 브랜드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이 한 35% 수준인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태양광은 더 놀랍습니다. 원자재인 웨이퍼부터 최종 제품인 패널까지 제조 공급망의 85% 이상을 중국이 장악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역시 55% 이상을 점유하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점유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에너지 인프라의 통제권을 쥐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EV, 배터리 시장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중국계 EV 점유율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에 네, 보이네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정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가격과 표준이죠. 중국은 보조금 없이도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30% 이상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어냅니다. 30%나요? 그리고 그 심장에는 중국이 공급망의 90%를 장악한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결국 서구권이 하이브리드로 어물쩍 시간을 끄는 사이에 중국은 LFP를 아예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면서 시장을 잠식, 락인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슬라이드의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전 세계 신규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60에서 70%가 중국산 장비와 기술 없이는 지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클린 에너지 오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중동이 석유로 세계를 움직였다면, 그렇죠, 미래에는 중국이 이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죠. 이런 독점 구조는 결국 기술 격차의 비가역성을 낳게 됩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시장이 약 4.6조 달러, 그러니까 4배 가까이 성장하는데 4배요? 그 수익의 대부분을 중국이 싹 흡수하고 그 돈으로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완벽한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는 서부권에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미국의 EV 보급률 전망치 같은 목표들이 대폭 하향 조정되는 등 정책 후퇴의 부작용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결론은 부메랑이 된 보호무역입니다. 단기적으로 내연기관 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할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미래 에너지 패권 전체를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중국이 기술 표준, 자본력, 공급망 이 세 박자를 완성해버리면 중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종속된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정말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프리젠테이션은 미국, 유럽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하게 내수 시장을 방어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한 플러스 알파 전략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는 그 해법으로 금융을 활용한 글로벌 M&A 및 JV 전략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그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인데요. 첫 번째 1단계가 스카우팅입니다. 2027년까지 LFP,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 ESS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들이네요. 이 핵심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을 발굴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플랫폼 구축.
2030년까지 이 기업들과 함께 미국이나 유럽에 JV를 설립해서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이 글로벌 기술 표준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 스케일 아웃. 2035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자원개발 투자로 확장하면서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그림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탈중국이 아니라 협상력 제고입니다. 어차피 중국을 배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죠, 사실. 중국의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해서 우리 없이는 안 돌아가게 만들자라는 아주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오늘은 2035년 글로벌 그린 패권의 미래와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망이 좀 암울하긴 하지만 그렇죠.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위기는 가장 정확한 지도를 보여준다고 하죠.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남들을 그냥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우리만의 판을 짜는 룰세터가 되기 위한 대담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렷하게, 만약 당신이 10조 원의 예산을 가진 대한민국 미래투자 총책임자라면 오늘 논의된 3단계 M&A 전략 중 어느 단계, 즉 스카우팅, 플랫폼 구축, 스케일 아웃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자원을 배분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깊은 있는 통찰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래티지 포커스 김희원이었습니다. 미래 인사이트 초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